네, 충남 서산대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미세먼지를 잡는데 주무장관으로서 실무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계시죠?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주무장관으로서 각 부처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연계되어 있는 분야 각 부처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특별법에서 그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특별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를 통해서 부처 간 여러 가지 협의 조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은 주무부처입니다만 특별법에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총리실에서 이제 총리님께서 직접 주관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총리한테 의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무장관으로서 각 부처에 문제 있는 거 협조 요청하고 한다는 겁니까? 뭐 두 가지를 다 한다고 봐야 되겠다.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각 부문별로 이 미세먼지가 나오는 이 대책을 원인과 대책을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네, 뭐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아직도 통계가 저희들이 쓰는 것이 2014년, 15년 통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통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오는 곳이 네. 미세먼지 나오는 이러한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각 사업장별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묻는 네,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답을 갖고 있고 정책도 갖고 있습니다. 장관이 국민들한테 보고할 때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지금 브리핑하고 계시죠?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와 북한 미세먼지를 다 합해서 외국의 요인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북한 얘기하실 때 13%의 북한의 미세먼지가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죠? 그거는 코로스라고 그 미국의 우주당국하고 우주항공국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환경부 산하의 국립환경과학원하고 공동으로 그 대기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5년에 공동 조사를 했을 때 북한에서 내려오는 미세먼지가 9%로 이렇게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9%요? 네. 예. 그런데 왜 장관님 13%라고 발표하셨습니까? 예, 지금 우리 과학원에서는 그냥 그 중국을 제외한 인근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이 한 13, 14%로 보고 있었는데 그 숫자를 제가 착각했습니다만 대개 그 대기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대개 북한발 미세먼지가 10% 플러스 정도라는 것은 대개 합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요청하니까 그런 자료가 없다고 그러지? 이번에 요청하니까? 그건 뭐 정확하게 아마 분류를 안 해놔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 북한에 미세먼지가 우리 쪽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풍향상. 서풍이 붑니다. 또는 서북풍이 붑니다. 그래서 저 기상도를 보시면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근거,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게 나오냐는 거예요. 장관은 분명히 전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국민한테 발표하고 있다. 그러니 과학적 근거를 내놓으십시오.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우주항공당국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공동 연구했을 때 9%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공동 연구했습니까? 예, 언제부터 했습니까? 15년에 했었습니다. 15년에 포러스 AQ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인자들을 가지고 북한에서 왔다고 인정하셨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북한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미세먼지는 북한에서 쓰는 연료 이런 성격을 그게 뭡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생물성 요소들이 많습니다. 생물성 요소라는 게 뭡니까? 그런데 뭐 나무를 떼거나 석탄을 떼거나 이런 부분에서 나온 것으로 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능한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장관이. 수도권에 SRF를 떼오고 있는 공장이 몇 개입니까, 지금? 바이오 SRF라고 그래서 식물성, 이런 나무 목재, 폐 목재 이런 거 떼오고 있는 이러한 SRF 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뭐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북한발 그 미세먼지는 그건 공중에서 비행기로서 실험했기 때문에 측정을 했기 때문에 아니 공중에서 남쪽에서 태우는 것도 공중으로 올라가지 공기 북한까지 흐름을 가지고 올라갑니까? 분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비과학적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장관님, 네. 우리 남한에서도 나무를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식물성을 태우고 있습니다. 49개 SRF 공장이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권까지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네, 그 이것도 정도는 공정으로 분류가 올라갑니다. 가능합니다. 어디서 그게 그러니까 성분을 가지고 어디서 나왔는지는 되게 분류가 가능합니다. 자, 그 그런데 조사에서는 아니 북한 나무하고 대한민국 나무 성분이 틀립니까? 나무라기보다는 거기서 떼는 방식이라든가 연료 그걸 얘기를 해보세요. 그거를. 그까지는 제가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한테 충분히 검토하고 발표한다 그럽니까? 전제적으로 물으니까. 뭐 그 코러스 AQ의 조사 결과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장관은 제가 누가 과학적 갖다 근거를 가지고 줘서 말씀을 드린다. 장관께서는 그럼 누가 어떤 자료를 갖다 줘도 다 그거 돈 줬으니까 믿을 만하다 그대로 발표합니까? 이런 거 묻지도 안 합니까? 이 국민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 그러냐? 기상도를 보면은 북한 거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질 않습니다. 기상대 확인하십시오. 나무 식물성 이 인자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SRF 공장에서 태우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께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넘어오는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2017년도 9월 26일 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국외 요인으로 북한을 슬그머니 끼워넣었어요. 왜 끼워넣습니까? 지금 인자도 확인도 못했는데 외국에서 용역 준 거 그 자료 가지고 북한이 우리한테 넘겨보내는 북한으로부터 넘어오는 이 미세먼지가 영향이 9%든 13%는 있다. 왜 이걸 끼워넣습니까? 증명이 안 됐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러스 AQ의 자료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이 그 코러스 AQ인가 하는 그 자료만 신뢰할 수 있다고 떠들면 됩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 일부의 학자들이 연구한 것도 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어떤 요인이 넘어왔기 때문에 질문을 던졌어야죠. 충분히 검토했다면서요. 이걸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뭐 저희들은 그 정도의 장관께서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든 그다음에 북한발 미세먼지든 심지어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도 우리가 원인 물질로 들어가게 된다면 아직도 정확하게 분석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이터와 방법을 가지고 할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중국에도 뺨 맞고 어디에도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 얘기하려면 과학적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나오는 낙수와 싹수와 유해 물질이 몇 ppm인데 서해를 건너면서 자정작용을 거치고 지금 우리나라로 왔었을 때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중국하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뭐 저희들은 남대로 분석한 결과는 다 알려주고 있고 제가 2월 달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을 뵐 때도 분명히 저희들의 연구 결과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중국의 원인으로부터 우리 서해를 거쳐가지고 백령도와 제주도에 측정을 했었을 때 몇 %가 저감됐습니까? 넘어오면서. 그까지는 우리가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자료도 없이 마구마구 광료가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북한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쪽에서 식물성 이러한 인자들에 의해서 북한이 넘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태우고 있는 SRF의 식물성 인자도 충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슬그머니 끼워넣었어요. 평양에 있는 발전소가 몇 년 된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북한에서 넘어온다고 그러면 북한의 발전소가 몇 년 됐는지 연탄 효율이 얼마든지 정도는 정부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만 그걸 뭐 정확하게 소스별로 지금 분석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북한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북한에서 미세먼지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함부로 장관이 할 수 있습니까? 왜 남 탓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장관을 비롯해서 이 정부는 남 탓 정권입니다. 뭐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번에 제가 발언할 때도 국외 기업원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국외 기업원이라는 것이 중국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예를 들면서 제가 북한의 그 미세먼지의 예를 들었던 겁니다. 국민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누구를 믿고 잠을 잡니까? 환경부 장관입니다. 대통령입니다. 원인 정확하게 파악했다면서요.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숙지하고 검토한 후 국민한테 발표한다면서요. 네, 저희들은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지금으로서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리포트만 자꾸 대답하시고. 네, 아까 대답은 자, 한 이 것은 북한에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은 평양에 있는 이 발전소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독에 있었던 발전소를 떼다가 평양에 설치한 겁니다. 연탄을 떼면 30%밖에 효율이 안 나와요. 북한에서 계속해서 남쪽 정부 보고 발전소를 좀 더 보강해주든지 새로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슬그머니 이거 넣어가지고 북한의 발전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9월 26일자에 북한을 넣은 거 아닌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저희들은 아닙니까?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네, 북한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DMZ 근방에 여러 측정소를 설치해서 더욱더 분석을 할 참입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장관이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이 과학적 근거 없이 얘기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대개학자들은 대개 북한에서 넘어오는 것이 한 10% 플러스 정도로 대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대개 누가 얘기하는 대로 장관님 그냥 얘기만 하실 겁니까? 그걸 장관님 나름대로 묻고 따지고 정확히 했을 때 확신 들었을 때 에비던스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을 때 얘기를 해야죠. 환경인데. 네, 앞으로 북한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분석하고 측정을 해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NG를 대체해가지고 원자력을 줄이는 대신 LNG를 대체해서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맞죠? 전력 생산하고 있죠? 네. LNG에서 나오는 전체 LNG에서 나오는 2018년도에 미세먼지 양이 얼마입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네.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분야별로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장관님, LNG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네. LNG를 수입할 때 삭스와 낙스를 현지에서 제거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는 왜 청정연료입니까? 저희들은 그것이 미세먼지 배출에서 많이 유리하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청정 에너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CO2 가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LNG 태우는데 CO2 가스가 안 나옵니까? LNG 그거는 제가 지금 착각을 해서 정확히 않습니다. 예. 그러면 CO2 가스가 나오고 미세먼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게 입법조소체 자리에 1년에 10,000톤이 나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LNG 태우면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더 초미세먼지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은 자연조건, 풍향이 좋기 때문에 쉽게 비산과 분산이 되지만 도심지의 것은 비산과 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도심지인들이 다 들여 마셔야 돼요. 이 위험한 거를 원전을 줄이면서 이것을 태운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석탄 발전소를 LNG로 바꾸는 것은 도심에 있는 석탄 발전소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해안가라든가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그 발전소의 연료를 지금 질문 포인트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해안가에 있는 석탄 발전소보다 도심지에 있는 LNG가 나오는 초미세먼지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왜? 자연 조건이 좋은 석탄 발전소에서는 비산과 분산이 쉽게 이루어져요. 도심지는 바람이 없잖아요. 바람이 없는 날 LNG를 태우면 여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더더욱 널러가지 않고 이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네, 석탄 발전소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2기 정도 LNG 발전소를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거는 도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도심에 당연히 발전소가 LNG 아닙니까? 네, 그게 아직 완공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국의 LNG 발전소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장관이 그러면 원인별로 미세먼지 나오는 원인과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전제 조건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전국에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태우고 있는 LNG가 대체인데 이 원자력이 줄은 것만큼 LNG가 거의 다 대체해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장관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LNG만 그 대책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그 소스에 대한 것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금 정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감축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업장입니다. 이른바 시멘트 발전소, 그다음에 철강, 그다음에 석유정제
이런 정도를 가장 주된 감축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뭐 LNG 발전소 같은 것은 지금 발전 사업 속에서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것만 주된 대책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된 환경부 장관이라고 한다면 도심지에 있는 LNG에서도 CO2와 미세먼지가 나오기 때문에 원자력을 더 넓혀서 이걸 조절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 원자력 만 톤씩 나오고 있는 LNG에서 이 양을 원자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부 장관은 정부 정책하고 틀려도 아닙니까? 그는 탈원전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네. 아니 장관님, 네. 원인별로 다 파악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네. 심각합니다. 도심지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우리나라의 석유화학단지의 몇 개사가 주요 대표적으로 몇 개 정도 됩니까? 사업체 수는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 우리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 수는 한 5만 7천 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아니, 석유화학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총량으로 지금 보기 때문에 제가 분야별로는 얼마 되는지를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오면 큰 공장부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당연한 그런데 그 지금 석유화학 공장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제가 총량으로만 한 630개를 저희들이 TMS를 달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강에서는 큰 제철 철강은 몇 개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30여 개의 TMS를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저희들은 좀 기억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못 막는 겁니다. 석유화학이 59개예요. 59개에서 얼마만큼 나오는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저희들 철강이 데이터는 갖고 48개예요. 예, 제가 정확히 지금 현재 기억을 자, 그러면 네. 이 굴뚝부터 나오는 낙서삭스 유해 물질들을 막아야 합니다. 이 공장들을 숫자도 모르고 있는데 장관이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제가 실무적으로 지금 CEO입니다. 직원들 시키고 각 부처 오라 그래서 어느 공장의 굴뚝부터 찾아가가지고 막아라라고 지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5만 8천 개 있다는 거 누구 모릅니까? 대통령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아니 장관께서 대통령이시냐고요? 아닙니다. 대통령 머릿속에는 철강이 몇 개를 막아야 되는지 석유화학을 몇 개 막아야 되는지 시멘트를 몇 개를 막아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석유화학이나 철강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굴뚝으로 나갑니다. 플레어 스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오염물질이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이거 측정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TMS로 측정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여전히 모든 사업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IoT 여러 가지 측정 기술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어 스틱에 지금 TMS가 달려 있습니까? 그건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관이 이렇게 대답해도 됩니까? 불꽃에서 TMS 달려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커맨 띄워주세요. 네. 여기에서 타지 않고 불완전 연소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낙서삭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길 틀어막아야 되는데 여기에 TMS가 달 수가 없는데 다 달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630개 업체가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장을 전혀 장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장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휘합니까? 대통령은 환경부 장관만 믿고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이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OGI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얼마나 유해 물질이 나가는지 측정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한 1억 정도 되는데 빨리 이거 사셔가지고 측정을 해야 이걸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정용 보일러, 서울에 지금 가정용 보일러가 몇 대 있습니까? 서울시. 한 350만 대로 제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평균 몇 ppm 나갑니까? 질소가.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350만 대를 전옥수 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은 서울시와 협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신 게 뭐가 있냐면 공기청정기 대형으로 하겠다 그랬지요. 5천억 쓰시겠다 그랬지요.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5천원 그 당시에 그냥 추경 예산이었고요. 저희들이 그게 실증 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있으면 담아서 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정부 시험하는 정권입니다.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중국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은 중국 모델은 아니고요. 저 네덜란드 모델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했습니다만 이 실증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발표했던 것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민간 기술을 개발해서 실증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특히 도심의 제한된 지역들, 이를테면 빌딩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지형지세가 특히 고농도를 일으켜내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부분적으로 설치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실증 사업을 통해서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발표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건 전문가 검토에서는 가능하다는 결론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만 실증 사업을 안 했을 뿐입니다. 장관은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해 주면 그대로 읊어서 국민한테 릴리스합니까? 저희 담당 부서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거쳤던 결과를 제가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참 답답하십니다. 서울에 가정용 보일러 이게 170ppm 나옵니다. 이거부터 빨리 틀어 막으세요. 원인별 빨리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그것은 추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공기청정기 같은 엉뚱한 발상하시지 말고 지금 당장 막을 걸 찾으세요, 빨리. 지금 암모니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암모니아가 미세먼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암모니아에 대한 연구는 지금 기초 연구 정도 단계고요. 미세먼지 발생에 암모니아가 한 13%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암모니아가 PM2.5를 만들어내는 기제라든가 그 생성 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연구가 더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특별대책 과제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 답답하십니다, 장관이. 암모니아하고 싹스하고 낙스하고 만나면 반응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화학 전공을 아니어서 그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네. 기본입니다. 암모니아하고 SO4가 만나가지고 황산 암모늄, 질산 암모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미세먼지입니다. 예, 그래서 13%가 암모니아에서 PM2.5가 생성이 된다는 정도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암모니아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자연에서도 나오고. 자연 어디서 나옵니까? 자연에서 존재하는 암모니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 지역에서는 비료에서도 발생하기도 하고, 특히 분뇨에서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 싹스, 녹스 이런 데서도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네. 공장 어디 공장에서 나옵니까? 공장은 여러 가지 종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현장을 너무 모르십니다. 하수종발 처리장 가축 분뇨에서 제일 많습니다. 여기 틀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런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R&D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R&D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다 나오지. 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암모니아가 PM2.5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대한 것은 조금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그런 조언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 부처들과 함께 R&D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아마 결과가 나올 것을 보고 있고요. 그것에 기초한 효율적인 정책은 저는 곧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인격적 측면이 아니라 장관의 측면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창피합니다.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이 국민이 어찌 믿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네, 부족한 부분은 제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 질문도 제대로 거의 반도 못했는데 들어가십시오. 무능한 정부, 시우정부입니다. 이 정권은. 장관부터 제대로 현장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공고에서 나오는데 대답을 못할 정도의 강렬하고 한다면 당장 바꿔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만이라도 그런데 다른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이 정부의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국회의원들을 믿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쉽게 잠잘 수 있도록 강요들이 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총리님, 제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 이미 백서를 냈습니다. 이 백서를 참고하시고 각 부처가 다 함께 이 대책을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일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전 유성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